같아요. 근데 또 이제 공무원 신분으로 방송 출연하시는 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으신지요? 예, 저는 이제 현재 공무원 신분이어서 네네. 일단 저를 출연시키려면 협조 예. 공문을 보내주셔야 되고요. 아, 네네네. 그게 이제 저한테 송부가 되면 제가 또 보고를 하고 예. 나간다고 보고를 하고 네.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예.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프로그램에 나간다는 것까지 다 명시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럼 저희 제작진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정식 절차를 밟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아유 참. 일단은 추석 연휴는 두 분 다 아마 주변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 백경정님은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추석 연휴. 예, 예. 제가 경찰관 신분이어서 예. 중간에 한번 지구대에 네. 갔다 왔고요. 예. 관내도 한번 순찰도 한번 돌았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남부지구 간번권 띠지 사건 관련해서 네네. 제가 언급한 부분들이 좀 국민들의 관심사가 돼서 저한테 이제 질의 주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예. 대응도 좀 했고요. 네. 좀 쉬었습니다. 쉬셨어요? 네, 모처럼 좀 쉬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응원해 주시거나 반대로 또 걱정해 주시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응원해 주시는 분도 많고요. 걱정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예. 또 저를 이제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요.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렇습니까? 추석 연휴에 그런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만나는 사람 중에는 없지만. 네네네. 예. 그러셨구나. 우리 신규 변호사는 어땠습니까? 오늘 추석 연휴, 이번 추석 연휴 보내시면서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저도 추석 연휴에는 좀 쉬면서 네. 많은 분들 좀 뵈면서 이야기도 좀 듣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들은 떨어지신 것 같다. 확실히. 네, 그런 느낌을 좀 가졌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경제에 관심들 좀 많으셨던 것 같고 또 동시에 이제 에이펙 얘기도 좀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국가적 행사가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아무래도 이 내란 국면이 좀 장기화되면서 또 조금은 이제 국면이 좀 바뀌는 이제 그런 느낌을 좀 가졌는데 네네. 근데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이 나라 걱정, 그러니까 또 정치 걱정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저도 이번 추석 연휴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첫 명절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게 이제 정치 얘기라든지 이제 과거 이전 정권의 불만들을 더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제 지인들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경정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마어마한 이 어떤 비리 또 이런 이 사건에 대한 폭로를 또 해주시다 보니까 이 정도로까지 윤석열 정권이 타락했었는가? 제 주변의 지인분들은 이게 정말 이 3년 반 동안 우리가 어떤 국가를 살았는지를 최근 들어 이제 특검 수사 때문에 많이 보게 되잖아요. 뭐 이제 이따 얘기 나누겠습니다만은 띠지 분실 사건도 그렇고 이제 마약 수사 무마 의혹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은 혹시 우리 백경정께는 안 하셨던 거예요? 언제부터 이 윤석열 정부가 뭔가 좀 이상한 조짐이 보였다라는 거를 알게 됐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마약 게이트 수사를 하다가 위압에 부딪힌 게 23년 9월 달이거든요. 네네네. 한참 전이죠.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수사를 하면서 마약 게이트 실체를 확인해 나가면서 이제 장벽에 부딪혔는데 그게 외압이었죠. 그게 이제 처음부터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행사됐다는 것을 저는 인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왜냐하면 국가안보실에서 앞장서서 경찰 지휘부와 관세청 지휘부를 움직였기 때문에 인식할 수밖에 없죠. 그 2023년 9월이라고 한다면은 뭐 한창 이제 그 권력이 살아있을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호소하고 설득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마약 그 일수입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찾아내서 전부 다 압수해서 폐기 처분해야 되고 이것을 밀수입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찾아내서 검거해가지고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마약 수입하는데 가담했던 권력기관들 거기에 구성원들 예. 이 사람들이 특정됐을 때는 도저히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 예. 우리 경찰이라도 모든 권력기관들이나 그 구성원들이 눈을 감고 있는데 우리 경찰이라도 수사를 해야 된다. 예. 이러면서 호소하고 설득하는 예.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네.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더 큰 외압이고 음. 더 큰 불이익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브리핑을 강행하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걸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한참 흘렀잖아요. 그럼 이제 2025년 10월이 됐는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이번 추석 연휴에 만난 분들 중에는 아니 왜 이렇게 진척이 없지? 내가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게이트급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뭐 특검에서 다뤄지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동부지검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동부지검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동부지검에서 좀 진척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주변에서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혹시 우리 경정께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수사 진행이 좀 진척이 있는 건가요? 저 동부지검에 네. 지금 합동수사팀이 예. 그 사무실을 쓰고 있는 거죠. 사실은 대검에서 꾸린 건데 네. 제가 이제 불법 단체로 규정을 했고요. 이미. 그 생각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 이재명 정부가 25년 6월 3일 들어섰죠. 네. 상설특검을 추천해서 예. 진행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지시가 있고 나자마자 갑자기 꾸려진 게 이 합수팀이에요. 과정과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이 합수팀은 수사협의체인데 수사협의체는 수사협의회를 구성해서 안건을 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정해서 그 결과가 나와야 그걸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그 수사협의체인 합수팀을 꾸린 그 구성원들과 예. 지시한 사람들이 전부 예.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경찰 지부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합수팀 그 단장 자체가 예. 유국권 부장검사가 예. 신준호 중앙지검 강력부 부장검사와 함께 있을 때 부부장이었는데 마약 네. 게이트 같이 덮어주고 같이 승진한 사람이에요. 폭로하신 그 사건의 관련자가 지금 현재 거기 단장으로 와 있단 수사 말씀이세요? 책임자로 이제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예. 수사 기록이 사건 기록이 경찰에 있어요. 이제 앞에 계신 이제 신 변호사님이 잘 아실 텐데 경찰 기록이 사건 기록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예.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네.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죠. 경찰이 송치했을 때 검찰이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있고요. 예.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방법은 위법해요. 그 모든 게 지금 위법의 종합 세트인데 예, 그 합수팀이 예. 거기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예. 법원에서 판사들로부터 사물 관할이 없다. 네. 독수독가다. 독나무에 독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위법한 사물 관할도 없는데 그 결과물이 예. 그 위법한 결과물이다. 그러면서 책임을 추궁해야 될 거다. 그래서 애초에 네. 합수팀은 해체되어야 된다. 네. 예. 주장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합수팀 꾸려진 지가 시간 한참 지났는데 진척이 없는 그런 이유는 이제 그런 일종의 배경 때문에 뭐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기자분들이 저를 이제 지구대에 있는데 찾아오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합수팀은 연락도 안 되고 예. 수사가 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셔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합수팀이 어떻게 수사가 진행되고 되는지 일체 알지 못합니다. 예. 뭐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문정 검사장과의 이 사건 관련해서 소통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도 있고요. 그리고 예. 제가 이 합수팀 예. 자체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문정 검사장과 소통할 일은 현재 없으시고. 예. 예. 근데 이게
그 듣기에는 좀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동부지검에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이제 수사팀이 따로 운영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동부지검에는 사무실만 빌려준 거죠. 그러면 지검장이 직접 그 수사팀한테 뭔가를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 처음에는 그 임은정 동부지검장한테 수사 지휘권이 없었는데 네네네네. 나중에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예. 수사 지휘권을 부여받았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알고 잠깐 임은정 검사장과 통화를 했지만 예. 그게 이제 뭐 누구로부터 예. 수사 지휘권을 예. 부여받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예. 지금 그 합수팀은 경찰과 검찰의 예. 수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고요. 행안부 장관이 지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 회계한 단체를 네. 수사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면 예. 국민들한테 고하는 절차라도 있어야 될 텐데 예.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 수사 방향을 틀고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없도록 예. 하기 위해서 급조한 예. 단체가 그 합수팀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절차나 과정이 많이 미비한 게 아니라 아예 실종됐다라고 지금 이 합수팀을 규정을 해주신 거고 애초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늬만 합수팀이라고 한다면 결론이 안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 변호사님은? 근데 지금 뭐 아무래도 이 마약 관련된 게이트가 좀 이슈가 되다가 지금은 이제 워낙 또 이 3특검이 돌아가고 있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은 이제 조금 주목을 덜 받고 있는데 저는 뭐 지금 합수팀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또 하고 계시는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한 어떤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아마 이 사건도 특검을 통해서 또 규명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아이고. 안 그래도 국회에서 사실은 뭐 특검 얘기가 초반에 뭐 상설특검의 형태로도 나오기도 네. 했었던 의혹인데 지금 이제 워낙 이슈들이 좀 내란 종식과 또 김건희 특검이나 최희병 특검에 좀 집중이 되어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시기를 보고 있지 않을까. 또 그렇다고 지금 또 특검을 하나 더 만들어서 더 가동하기는 또 현실적인 면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다만 이제 제 걱정은 뭐냐면은 그럼 이후에 그러면은 뭐 특검을 하든 아니면은 이 사안을 또 정리는 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게 또 시간은 또 흘러가니까요. 이게 또 정리가 잘 될 수는 있을까. 네. 뭐 이런 좀 걱정과 우려는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뭐 지금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저희가 들으면서 일단은 얘기가 나온 대로 사실 이 그 마약 게이트에 대한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그 어떤 컨텐츠를 통해서도 확인을 이미 하셨겠습니다만은 정리를 좀 하는 차원에서 일단 핵심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백혜령 경정께서 폭로했던 이 사건인 마약 게이트에서 의구심과 뭐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는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 한번 뭔가 좀 환기할 수 있게끔 핵심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네. 간단히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23년이죠. 네. 22년 10월 21일 날 경찰의 날이에요. 예. 그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만 5천의 경찰관 앞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예. 반드시 승리해달라 이러면서 미래세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네. 다 기억납니다. 예. 공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태원 참사가 안타까운 참사가 일어나서 159명이라는 젊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 여파로 인해서 좀 잠잠해 있었죠. 수면 아래에 있다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년 4월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재선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촉발이 됐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 경찰은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서울청장, 뭐 수사부장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석회의를 8차례 했어요. 전 기능을 모아놓고 마약과의 전쟁에 뛰어들라고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이제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는데 제 밑에 이제 팀이 10개가 있는데 마약팀이 있어요. 그 마약팀이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한 개 팀을 더 만들어서 마약과의 전쟁에 투입하라는 그런
압력들이 있었죠. 그건 예. 이제 제가 부서장이니까 제 판단하에서 하는 겁니다만 예.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에서 경찰서 전 직원의 평가를 마약으로 하겠다라는 네. 그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책임이 있다 보니 마약과의 전쟁에 직원들을 투입을 예. 시킨 거죠. 예. 처음에는 중국 여성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마약 끊고 싶다. 예. 근데 판매하는 사람 2명이 예. 가만 안 두겠다. 예. 집도 알고 있으니 예. 마약을 끊으면 이거 신고하겠다. 뭐 이러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 그 분의 좀 안전을 지켜야 되겠다.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마약 게이트 수사 최초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20여 차례 검거를 하고 10여 예. 차례 압수를 하면서 한 30kg 정도의 마약을 압수를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 공항에서 나무도마로 네. 네. 이렇게 밀반입한 것을 한국 조직과 중국 조직에 유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예. 그 전에 대전하고 청주 사이에 있는 어떤 농가 그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75kg가 올라와가지고 예. 담배 보루 있잖아요. 예. 담배 빼내고 거기다 마약을 집어넣으면 1kg가 나오거든요. 예. 75개를 오토바이 그 테일박스에 실어가지고 안산에서 전국 조직망에 유통시키는 그런 수사를 병행했죠. 그게 예. 75kg하고 나무도마 56kg 해서 예. 130kg가 조금 넘는 양을 수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수사를 하다가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의 출입국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여러 차례 들어온 사실이 확인돼서 그걸 추궁하다 보니까 세관 직원들이 가담했다. 도와준 예. 게 아니고 예. 가담했다. 공범으로. 예. 예. 그런데 관복을 입은 상태에서 직접 사진까지 주고받으면서 예. 말레이시아 두목 이름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이 단톡방을 개설해가지고 예. 한국에 침투할 때마다 단톡방을 개설해서 이렇게 침투를 시키는데 예. 그때 13명이 조직원들이 들어있었는데 세관 사진 2명이 올라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 예. 공항에 나오더라. 네. 그럼 잡아야죠. 예. 그런 상황이 직면해서 네네. 바로 수사 착수하기는 좀 어려웠죠. 예. 믿기가 좀 어려우니까 예. 세관 직원들이 밀수에 가담하고 거기서 뭐 뒷돈을 챙긴다는 사실은 뭐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예. 설마 마약을 이렇게 국내로 유입하는데 몸에 4kg씩 부착하고 그다음 휴대용 캐리어가 있는데 그 캐리어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예.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휴대용 캐리어 하나에 24kg 케타민이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절반만 취급해도 10kg만 취급을 해도 엄청난 양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예. 그 수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죠. 세관에 들어가서 예. 입구청에 들어가서 예. 현장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 사실을 확인해내고 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서 영장을 처음에는 발부받아서 네. 몇 가지 수사를 하죠. 기초적인 수사를 하고. 예. 그러는 과정에서 검찰이 덮어줬다는 사실을 예. 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대통령실이죠. 예. 국가안보실을 주축으로 한 예. 대통령실에서 경찰 지부와 관세청장을 동원해가지고 백혜룡을 찍어 누르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외압이 시작이 됐는데 예. 왜 이런 외압이 시작됐는지 너무 의아하고 궁금했잖아요. 당연하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사는 진행해 나갈 수가 없었죠. 네. 수사를 다 막아버리고 예.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안 해버리니까. 예. 그래서 뭐 영장에 의한 수사를 강제 수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 임의 수사만 하는 거죠. 예. 영장도 없이 네. 찾아다니면서 검찰 인천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중앙지검에 가서 니네들이 덮은 기록 내놔라. 뭐 영상으로도 예, 봤습니다만 예. 다 항의를 하셨잖아요. 여러 차례 직원들 출근하면 제가 보내죠. 음.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쳐가지고 겨우겨우 자료들을 입수해가지고 예. 확인을 하니까 그 표를 그리니까 12차례 21명의 조직원이 연인원 총인원 따지면 36명이 예. 들락날락 거린 거예요. 그것도 한 달 동안에 23년 1월 23일부터 예. 23년 2월 27일까지. 예. 그런데 거기서 완전한 기록도 아니에요. 예. 기록을 다 주지도 않으니까
대충의 기록을 복사해 왔는데 인천지검이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예. 중앙지검에서 덮었던 사실이 확연하게 예. 드러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들을 상대로 검사들을 상대로 공문도 보내고 추궁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쫓겨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합니다. 예. 24년 7월 18일 날 제가 보고 안 했다고 쫓겨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꼭 공문서 보내달라 네. 그러면서 보고하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보고를 열심히 했는데도 예. 안 했다가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를 쫓아낸 조지호 서울청장이 경찰청장으로 등극을 하죠. 예. 근데 제가 이제 지구대에 쫓겨났지만 이 수사를 멈출 수 없었죠. 수사권은 없지만 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가면서 발품을 팔아가고 지인들을 동원해서 수사를 계속해 왔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게 지금 제가 확인한 겁니다. 예, 제가 예. 확인한 것만 350kg 정도의 예. 필로폰이 들어왔다. 예. 그게 1조 원이 넘고 예. 국민 1,0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일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예. 그건 아주 일부분이다. 예.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항이 열려버렸다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항이 열렸어요. 공항이. 예. 제가 인천공항에 입국장에 가서 뭐 영장을 집행한 적도 있지만 현장 검증을 9번 했는데 단 한 번도 마약견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그 여행객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약견 20마리가 막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그렇단 말씀이시고 네. 이전까지는 한 마리도 없었단 말씀이시죠. 네. 대한민국 이 관세청 저기 시스템이 전자통관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세관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도 그 슈퍼컴퓨터 AI가 예. 계산해가지고 그 의심자들 이렇게 팝업 시킨다고 그러죠. 팝업창에 띄워줍니다. 네. 검사하라고. 예. 이 전자통관 시스템의 성능도 너무너무 우수하지만 이 공항의 가장 강력한 위협적인 존재가 마약견이거든요. 예. 예. 마약 조직원들 동남아나 그 남미에서 보통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시스템은 잘 몰라요. 네. 근데 마약견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위축감을 가지고 예. 뭐 겨우 가져오더라도 이렇게 은박지에 막 숨겨가지고 뭐 500g, 600g 안 그러면 신체 뭐 콘돔에 예. 넣어가지고 뭐 200g 예. 이렇게 가져오다가 들통이 나기도 하는데 예. 대한민국 공항이 창설된 이래로 신체에 4kg 필로폰을 부착하고 공항을 통과해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근데 어떻습니까?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어휴. 12차례, 예. 연인으로 따르면 36명이죠. 예. 그 다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통과를 했고요. 몸에는 4kg씩 다 부착을 했습니다. 예. 그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는데 이 공항 입국장은 예. 또는 입국장은 여기는 안보구역입니다. 국경이에요. 예, 예. 그렇게 취급하고 예. 그들 스스로가 관세 국경, 하늘 국경이라고 이렇게 하는 데고 예. 그 공항 내에 안보구역이기 때문에 안보기관들, 권력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국정원, 예. 방첩사, 예. 농림축산부도 10분 검역을 하기 때문에 안보의 한 축이죠. 그렇군요. 법무부 외국인척이 들어와 있고요. 네네. 인천공항공사가 시설주로서 엄청난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자해서 대테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인천공항 경찰단이 예. 상주에 있고요. 주변에 특공대가 있고 특수 기동대가 있습니다. 하시라도 출동할 수 있게끔 예. 그런 험지를 철통 같은 그 안보 예. 기관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곳을 그렇게 쉽게 들락날락 할 수 있느냐?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예. 신체에 4kg씩 팔, 복부, 허벅지 이렇게 4kg씩 필로폰을 메고 휴대용 캐리어는 단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김포공항이 최근에 24kg 그 마약이 들어있는 게 적발이 됐잖아요. 네. 그런 일이 대한민국 공항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연찮게 2번이 검거가 되는데 순식간에 덮어버립니다. 이걸 검찰이 덮을 수 있겠냐고요. 한동훈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경찰이 일부 넘어갔던 수사권을 검수 원복시키기 위해서 예. 이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부를 보려고 한 것이고 예. 여기에서 수사를 잘 하고 성과를 내서
나름대로 또 욕심이 있었겠죠. 정치 입문도 했으니까. 예. 그리고 검찰에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 네. 이걸 계속 유지하고 싶었겠죠. 그들의 인식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덮는다고요? 예. 그 국정원 얘기를 잠깐 하면 국정원은 국정원 1차장이 해외 공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 1차장이 가장 선임 차장이고 거의 장관급 대우를 받죠. 해외 공작이 뭐냐면 테러 방지하고 마약 차단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남북으로 분단돼 있지 북한의 군사가 현역이 뭐 150만이 넘죠. 대한민국도 거의 50만이 넘고 이러는데 여기에 무슨 테러 위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테러를 해서 빛이 안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해외에서 목숨 걸고 마약 유통 차단을 합니다.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도 하지만 예.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이 들어오면 목숨 걸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검거를 해가지고 물론 그들은 수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거할 수 있도록 검찰과 경찰에 정보를 주면서 모든 공은 국정원이 가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특진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국정원이에요. 예. 그럼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목숨을 걸고 해외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예. 그런데 이 공항에서 그 난리가 났잖아요. 2번 검거되고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그런 상황에서 국정원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예. 나중에 6개월 후에 예. 백혜룡 수사팀이 수사를 했던 것은 이 공항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침투했던 그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에요. 예. 나무도마로 네네네. 그 미리 들어와서 공장에 보관돼 있던 것들을 하나씩 유통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한 건데 그때 그 엄청난 양들이 청주와 대전 사이에 공장이 있다, 부산에 공장이 있다, 여기에 그 보관되어 있는 필로폰의 양은 수백 킬로를 넘는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주창하고 그리고 제가 수사했던 백희룡 수사팀에 수사했던 그 마약수도 엄청났잖아요. 예. 단 한 사람의 국정원 간부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기관들이 다 어마어마한 기관들이어서 뭐 국정원, 뭐 아까 뭐 관세청, 뭐 공항의 업무에 어떤 연계성이 있는 모든 권력 기관들이 다 이제 이거를 눈 감아줘야 이제 이런 조직적인 마약 범죄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 같은 일이어서 전체적인 풀 스토리를 저희가 이제 경정님께 쭉 들어봤는데 다시 들어도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뭐 원래는 불가능한 일이어야 되는데 뭐 마약견 투입도 너무 늦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었고 한 명이 검거되고 3명이 도망갔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해서 막은 게 아니라면 이런 사건 자체는 발생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야, 근데 이 주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백혜룡 경정의 수사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좌천까지 시키면서 모든 활동 반경을 감시하거나 아니면 막아버리거나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백혜룡이 지금 판단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억측이다, 네 판단이다, 뇌피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예. 다만 팩트는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던 그 마약 유통 과정이 그러했고 네. 거기서 조직원들을 30여 명 검거했고 15명을 구속시켰잖아요. 네. 그 남부지검 특수부에서 협업해서 잘 도와줬고 정말 헌신해 주었습니다. 그 검사들이. 네. 그런 검사들을 한동훈 이원석이 폭파시켜 버렸고 네. 이런 것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팩트고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을 제집 드나들듯 무장공비도 이렇게 못해요. 훈련받지도 않았으니까 이 마약 조직원들은 연인으로 따면 총 36명이 왔다 갔다 12번 침투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덮었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한 번 취급하다 덮었는데 이것은 팩트란 말이에요. 자료가 있다면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이 같은 조직인데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한 사건하고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취급한 사건은 단절을 시켜놨어요. 단절시켰다는 의미는 같은 조직원이 했고 그 말레이시아 두목 마이클과 부두목이 우칭저 쇼만데 오른팔이
우칭주하고 왼팔이 쇼마라고 그래요. 예. 그들이 다 드러나 있는데도 이 사건을 달리 취급했단 말, 단죄를 시켜놨다고. 아. 보통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예. 이 검찰의 마약 수사에 명운을 걸었으니까 네. 인천지검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용산의 부탁을 받고 좀 덮었다라고 치면 예. 중앙지검에서 했을 때는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세관 직원들도 검거를 해서 예. 공범에 가담한 직원들 체포를 하고 예. 도망간 직원들도 수배를 하고 그러게. 검거를 해야 되는데 예. 다르게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예. 저는 내란의 시작이 됐다. 아. 한동훈 계열과 윤석열 계열이 예. 이때부터 틀어지기 시작한 거다. 예. 그래서 제가 3특검 출발할 때 내란 특검에 네. 제가 직접 얘기할 수는 없었지만 네. 내란의 기초 사실, 내란의 배경, 내란의 과정을 예. 설명하는 게 이 마약 게이트다. 네. 이 기초 사실을 알고 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이 검찰이 온전하게 윤석열의 편이었으면, 검찰이 온전하게 윤석열의 말을 들었으면 예. 윤석열이 그 왜 위험한 군인들을 예. 갑자기 동원해가지고 오. 하려고 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 제가 이 마약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찰과 한동훈계 이원석, 송경호 예. 뭐 등등 있습니다. 박재혁도 거기에 포함되는데 그리고 윤석열계, 심우정, 예. 그다음에 신봉수 뭐 이런 검사장들이 그 국가안보실하고 붙어가지고 대립하는 과정이 마약 게이트에도 생기거든요. 아, 서로 간의 갈등과 대립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요 대목을 이제 그 내란 특검 쪽에도 충분히 이제 의견을 주셨단 말씀이죠. 한동훈의 메시지가 군데군데 드러나요. 23년 2월 5일 날 예. 그 3명이 도망갔잖아요. 예. 그리고 세관 직원들이 빼줬다는 사실을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가 진행이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다음날 자기도 덮어주는데 가담을 했겠죠. 예. 근데 이 정도는 몰랐겠죠. 한동훈이 그 다음날 2월 6일 날 심우정이 경고합니다. 전국의 검사장들 예. 마약 회에서 들어오는 그 마약 운반책들 엄단해가지고 법정 최고형 구형해야 된다. 예. 누구한테 하는 얘기겠어요. 공항을 끼고 있는 뭐 부산지검장하고 예. 인천지검장밖에 없는데 예. 그런 메시지를 낸단 말이에요. 본인도 이미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심우정이 덮어주지 않은 배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 윤석열 법무부 장관이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이원석을 통해서 명령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니 예. 한동훈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이제 가령 이제 인물 관계도라든지 역학 구도라든지 당시에 이제 내란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우리는 이제 김건희라는 어떤 인물 때문에 트리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이제 백경정님 주장은 오히려 마약 게이트가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런 주장 우리 신인기 변호사 혹시 처음 들어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는 오늘 우리 백경정님 힘들게 공문까지 해서 나오셨으니까 네네네. 제가 쭉 말씀을 예. 잘 경청을 했고 예. 좀 궁금한 게 몇 개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몇백 킬로그램을 갖고 온 걸 확인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는 강제 수사를 못 하셨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신 겁니까? 이런 거죠. 네. 지금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검찰 기록을 보면 네. 몸에 4kg가 좀 넘는 걸 테이프로 칭칭 감은 그런 필로폰을 압수를 해요. 그게 사진으로 기록이 다. 그럼 검찰의 그 수사 들어가 있죠. 기록에는 지금 그 몇백 킬로가 다 나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검찰은 그런 수사를 안 하죠. 덮어버렸으니까. 근데 3명이 도망갔잖아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세관구역을 통해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그럽니다. 반드시 키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맞춘다. 한 사람이 너무 뚱뚱하면 그 몸이 좀 이렇게 호리호리한 사람한테 조금 더 붙이더라도 예. 키로수를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명이 도망갔으면 3명도 12kg 정도의 각각 4kg 정도의 마약을 맸을 거다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나중에 김해공항으로 들어왔을 때 예. 그 부두목도 함께 들어왔거든요. 예. 2명은 3.7kg 정도의 마약을 메고 있었어요. 부두목은 매지 않았죠. 그래서 부두목은 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이제 추정치가 이제 그 몇백 킬로가 그렇죠. 됐다. 이제 이 말씀 최소치죠. 왜냐면 최소치로. 그것을 세관에서 특정을 한 거고 예. 검찰에서 특정한 자료 가지고 조합을 해서 그 표를 만들어서 그 이상의 조직원들이 침투할 수 있겠지만 객관적인 자료만 가지고 거기서 추정을 해서 똑같이 같은 양의 마약을 메고 들어왔을 거다. 그리고 그들이 반드시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마약 두목 마이클이 다 새로 사줘가지고 다 장착시켜서 부속 근데 분처. 그랬다면 그걸 다 더했을 때 한 아니죠. 예. 휴대용 캐리어는 그걸 셀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뭐 확인할 무게나 수- 이런 것들은 대충 아니요, 거기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어가면 더 많아지. 어마어마한 그 양이니까. 휴대용 캐리어에 마약이 24kg 들어간 게 최근에 김포공항에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생활 물질이 들었는지 TNT 가루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니, 알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강제 수사가 어려웠는데 이제 그게 확인하셨다 해서 좀 궁금했고 네. 또 하나는 말레이시아 그 조직원들 뭐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약을 갖고 들어온 게 이게 지금 되게 심각한 일이잖아요. 유통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의 몸통은 누구로 좀 의심을 좀 하시나요? 그러니까 위에 상선들이 계속 있을 텐데 네. 누구로 좀 의심을 하시나요? 의심은 이제 말레이시아 발이죠. 김건희 씨를 들여다보면 김건희 씨의 배후 세력에 최근에 남부지검 관복대 사건 예, 예. 건진 전성배죠. 뭐 이따 뒤에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그분 그 사람이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신부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의 신딸 네.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러니까 뭐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국정농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건도.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계부 예. 김충식 예. 세간에 알려져 있기는 모든 그 이제나 예. 수법을 김충식한테 전수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고 예. 김충식 씨가 김건희 씨 동생 김진환 씨 말레이시아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분의 결혼식을 주최해가지고 혼주로서 결혼식 행사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까? 객관적 자료도 있어요. 어. 그리고 최은순 씨, 예. 최은순 씨 최근에 그 금고에서 온요양원에 압수했는데 네. 경찰 인사청탁 다루가 엄청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이 국정농단이나 까면 깔수록 어떤 것을 형성하든 그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약 게이트를 그때도 김건희 씨를 의심을 했어요. 윤석열은 검찰 출신이어서 예. 뭐 마약을 수입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진두지휘한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터전이 자라온 터전이 관세 포탈 지역에서 뭐 최은순 씨하고 뭐 장진호 씨, 김건희 고모부가 관세를 포탈하고 세관 전현직 직원들하고 어울리면서 관세 포탈에서 불을 축적하고 예. 그 마약을 뭐 일부 이렇게 수입하고 그런 소문들은 쭉 있었는데 예. 그게 이제 인천 항만으로 지금 옮겨졌다는 소문이 또 있어요. 근데 그 항만으로 들어오게 되면 해수부를 영해를 통과해서 오면 해수부가 있습니다. 해수부, 해양경찰 그리고 세관으로 들어와서 컨테이너가 보세 창고로 들어가기 전까지 컨테이너도 다 엑스레이 검사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다 통과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 과정이 기일을 맞출 수가 없어요. 뭐 25일에서 30일 걸릴 수도 있고 네. 그 옮기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인부들이 손을 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돼서 공항이 열려버렸잖아요. 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마약을 메고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하는데 8시간이면 충분하거든요. 준비하는 시간까지. 네. 많아요 10시간이죠. 나무 도마로 보내면 어떻습니까? 4일 걸리지만 실제로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3일 12시간이면 그 탁송 받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 그렇게 걸린다. 그 사람만 정해지면 바로 통과해서 들어오죠. 그게 이 효능감이죠. 그 신속성. 그 항만으로 들어오면 물건이 유실될 염려도 있고 그때는 몰래 들어왔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 나니 거칠 게 더 없었죠. 거칠 게 없이 들어왔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마약이 유통된 것도 이제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인 거고 더 심각한 건 이걸 좀 덮었다 지금 요 얘기잖아요. 요 얘기인데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아까 그 공항 관련된 거니까 국정원, 그리고 경찰, 검찰, 방첩사 아주 다양한 조직들이 그 안에 다 인볼브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검찰 라인도 윤석열, 한동훈 이 라인들이 복잡하게 지금 연루된 이 사건인데 이걸 만약에 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 덮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경정님 외에 또 누군가도 이거는 좀 내부 고발을 한다거나 또 추가적인 분이 더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덮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좀 상식적이긴 한데 지금 또 이재명 정부로 바뀌기도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백경정님 외에는 또 이 많은 조직과 다양한 그 개선 속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신지가 또 궁금해가지고 혹시 계신가요? 수사팀 내부에 아마 예. 네. 국면 전환이 되면 네. 나오겠죠. 아직까지는 네, 없고, 지금 아직까지는. 경찰 조직 내에서도 지휘부하고 모든 개선에서 압력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로 다 인사 조치를 최은순 근보에서 나오는 인사 청탁 자료를 보면 인사를 청탁하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냐면 배치를 하면 신복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국정농단이잖아요. 건진의 전성배의 주거에서 예. 이 감봉띠로 우리가 협소하게 생각하는데 예. 검찰 고위직과 그다음에 공천 개입 자료들이 예.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가 굉장히 많은 사건이면 분명할 것 같고 뭐 이제 사실 상상 그 이상의 그 일들을 많이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이제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고 아마 다들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짚어주셨던 어떤 상선이라고 하는 거 이 뭐 마약 조직단들이 실제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마약을 몰래 들여와서 어떤 뭐 매매하는 이런 수익들을 올린 누군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군가라는 게 만약에 김건희 일가라고 한다면 그 김건희 일가가 마약을 통해서 어떤 뭐랄까 이제 엄청난 부를 착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농단했다, 활용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판단의 영역이죠. 수사를 해봐야 지금 아는 건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의심은 내란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 내란이 일어났는데 내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게 가능했던. 구성원들을 네. 포섭을 해야 되고요.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운영 자금이 필요했을 엄청난 운영 자금이 필요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예. 물론 내란이 성공을 했다면 그때는 이제 비상처리로 들어가니까 예. 뭐 국세에서 얼마든지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 과정에 엄청난 돈이 필요했을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하에 5만 원권이 엄청나게 숨어 있어요. 돌질 예. 않아요. 예. 유통이 잘 안 됩니다. 그걸 이제 최근에는 뭐 코인으로 예. 코인을 사고 팔고 할 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그 금액이 많지 않고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네. 그 전에는 이제 만 원권이었고 지금 5만 원권이 주를 이루지만 필로폰으로 거래를 해왔어요. 예. 한동훈 장관이 이 마약 대통령령으로 마약 수사 할 수 있게끔 마약 관련 범죄를 경제 분야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예. 지하 경제가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신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 마약 사범들은 대부분 나중에 사선 변호인을 삽니다. 그것도 네. 법정에 나와서 이제 나름의 또 어떤 카르텔이 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법률 대리하는데 크게 어려운 예. 사건이 아니에요. 마약 사건들은 예. 전부 이렇게 반성하고 예. 뭐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법조인들한테도 상당히 매력 있는 범죄가 이 마약 범죄죠. 예. 뭐 이제 앞서 이제 설명을 쭉 하셨고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제 수사로 들어가서 밝혀져야 되는 대목이라고 했는데 합동수사팀이라는 게 아까 처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지금 새로 꾸려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또 이제 백경정께서 해주신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면 특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네, 일반 특검을 법률안을 정해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지만 지금 이제 상설 특검 법안이 통과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실제 지시하셨고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돼 있죠, 맞아요. 네. 그걸 운영을 하라고 대통령께서 지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체를 밝혀서 정의를 실현해 보겠습니다 하고 나선 게 대검인데 정권이 바뀐 직후에 대검에서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직진할 수 있겠냐 말이죠. 그 배후 세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너무 걱정이 돼서 바로 그 대검찰청 앞에
뛰쳐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유가 예. 그들이 뒷배가 돼준 정치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국민의힘만 있었겠냐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이 사건이 뭐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국가 붕괴를 초래하는 사건입니다. 국가 안보가 무너졌고요. 모든 국가 권력 기관, 사정기관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예. 대통령하고 김건희 씨가 했겠죠. 예, 예. 그걸 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만약에 덮어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렇게 넘어간다면 일제 시대에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독립군을 가장한 일제 부역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났습니까? 그들을 단죄하지 못하고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국민 앞에 진실을 드러내서 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 근데 이게 세관이나 국정원, 경찰, 검찰, 방첩사, 또 공안공사 뭐 다양한 이 조직들 속에서 이 모두를 다 눌러야지만 지금 가능한 이 어떻게 보면 혐의의 가설인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뭐 윤석열, 김건희를 몸통으로 의심하는 게 당연히 이건 합리적으로 맞을 것 같고 이거 동시에 누를 수 있는 힘은 권력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은 또 비정상적인 권력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국정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럴 때 우리 뭐 백경정님 말씀대로라면 또 더 많은 좀 사람들이 각 기관에서 또 여러 사람들이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는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나와서 좀 말씀을 더 하시면 이 진실을 더 밝히시기가 더 많이 좀 수월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왜냐면 이게 지금 여론도 사실은 많이 좀 관심에서는 지금 워낙 좀 멀어지는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번 국정감사 때 이 다양한 기관에서 또 다양한 압력들이 있었을 걸로 추정은 되니까요. 이게 확인이 지금 안 된 상황이니까 좀 그렇게 좀 도움이 좀 있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그분들이 있다. 국감에서 혹시 뭐 이제 우리 기관이 백경님을 증인으로 뭐 이제 소환하거나 신청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까? 있지만 정해진 것은 네. 아니 근데 뭐 말씀 들어보니까 좀 답답한 거는 상설특검 얘기가 나왔는데 쏙 들어가긴 했네요. 그리고 실제 지금 이제 백경정님 주장대로 이 합수팀 단장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실제 마약 게이트를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특검이야 사실 그 의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건 전 좀 많이 좀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얘기만 할 수 없는 것 같아가지고 띠지 사건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얼마 전에 그 백혜룡 경정께서 그 법사위에서 증언하신 부분 제가 이제 아주 유익 있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 등장인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남경민, 김정민 뭐 이런 수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인물도 사실 등장해가지고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 이제 주목을 좀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름이 최선영 수사관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분이 막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의 상황을 압수해온 현금이 몇 가지 종류였고 어땠고 잘 이제 굉장히 요목조목 기억을 잘한다고 판단해가지고 누가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는 최선영 수사관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우리 백경정께서 보셨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사건의 본질을 좀 봐야 되고요. 네네. 예. 그리고 이 검찰청 내에 구성과 권력 구조를 좀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이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예. 이제 재판관, 검찰에서 기소한 것만 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죠. 네. 이 사건은 검찰에서 예. 진상조사한 내용만 예. 가지고 예.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 검찰에서 진상보고서를 지금 저는 이제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막장 예. 드라마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가지고 예. 국회에 제출하고 거기서 우리가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예. 숲으로 끌어들였죠. 예. 좀 나무만 보고 있는데 예. 숲은 못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제가 수사에 좀 오랜 경력이 있어서 뭐 대단히 자랑할 경력은 아닙니다만 그럼 숲을 좀 알려주시면 예, 좋을 것 본질은 예, 예. 이거죠. 전성배가 김건희 씨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고. 가까운 사이고 압수수색하러 나갔죠. 예, 근데 그 죄명이 2018년 정치자금법 위반이었다고 그래요. 예. 민간인 전성배가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윤한홍 의원도 그런데던데 그분하고 같이 뭐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기부금을 예, 예. 뭐 후원금을 뭐 법률에 위배돼서 이렇게 잘못 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내용은 공천 개입하고 인사청탁해가지고 네. 뇌물 받았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일반인은 전성배 씨 일반인이잖아요. 예. 뇌물죄가 성립 안 하죠. 예. 특가법에 이런 예.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예. 규정에는 특별 조항이 알선 수재가 있는데 네. 이 알선 수재에 대해서 수사를 소홀히 하는 진행하지 않으면 특별히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장기가 30년이니까 물론 가중처벌도 됩니다만 이것은 엄청나게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이거든요. 예. 이게 수사기관, 검사와 예, 예. 경찰, 예. 이 수사기관들을. 예.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건진의 집에 갔는데 썰통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발견했어요. 네. 근데 범죄 사실하고 관계없는 예. 2022년도 한국은행 감봉권이 있는 또 5천만 원이 예. 발견이 된 겁니다. 예. 신한은행 띠지는 언제 받았는지 알 수가 없죠. 네. 고무줄로 묶인 돈은 이것도 알 수가 없죠. 예. 18년도 사건을 인식하고 갔다고 그래요. 예. 근데 압수를 이걸 전부 했으면 저는 잘했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그 절도죄에 2018년도에 금목걸이를 훔쳤는데 집에 가니까 금두꺼비가 있는 거예요. 예. 2022년도에 예. 훔친 거잖아요. 예. 이건 여죄라고 그럽니다. 별건이 아니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건진이 공천 개입하고 그 고위공직자들 자리 주선하고 했으면 연속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죄로 생각하고 압수를 해왔는데 네네네. 압수를 해오자마자 예. 이 건진의 힘이 네. 발휘가 됐다. 압수한 이후에요.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수사를 이제 신 변호사님 수사는 안 해보실 테니까. 네. 거기서 최선영 수사관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행 감봉권 띠지가 있는 비닐로 포장된 5천만 원 예. 하고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은 조심해서 셌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기 포스트잇 붙여가면서 예. 고무줄로 묶인 돈 이것도 수천만 원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거 뭐 이 세종이- 개수기로 셌다고 했고. 네. 네. 이 돈을 그 예민하고 중요한 이 전성배 씨 이 국정농단 사건을 인식을 했는데 그 예. 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에 가지고 예. 다시 셌다는 거 아니에요? 최선영 수사관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말은 빛이 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겁니다. 검사와 수사관은 기록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 그 기한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그 돈들을 한꺼번에 퉁쳐가지고 네. 5만 원권, 현금 5만 원권 3,300매 이렇게 압수 목록을 다시 작성해가지고 예. 제가 다시 작성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위법한 행위인데 네. 공문서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예. 다시 작성했으면 위조했을 가능성도 크잖아요. 그걸 압수계에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경민이 뭐라 그럽니까? 5만 원권 현금 3,300매 그 이상의 정보가 없었다. 현금이었다. 예. 나는 한국은행 옆에서 돈을 샜는지 안 샜는지 니네들 모르겠고 예. 나는 내 일을 하고 있어서 나는 압수 목록에 적시된 5만 원권 3,300매만 받았어. 예. 그래서 다른 것은 못 받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김정민의 태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김정민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압수의 검찰청의 권력 구조로 보면 예. 사건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검사가 한 명 없어요. 일개 평검사가 사건과장을 오라고 그래서 추궁을 하면 고개 들지 못합니다. 권력 구조가 그래요. 예. 사건 과장이 지켜줘야 되는데 이 사람도 힘이 없어요. 압수계의 직원들은 검찰청에서 가장 약자예요. 근데 갑자기 추궁받고 이러는 과정에서 남경민은 너무 억울해서 예. 남경민 수사관은 싸웁니다. 예. 못 받다. 예. 차라리 경찰 수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민 수사관이 그 진상조사, 감찰조사 받는 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 같아요. 예. 그걸 남경민 수사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데 예. 김정민 수사관이 같은 목소리를 내지를 않고요. 최선영 수사관, 그다음에 이주연 수사관, 예. 그다음에 신지혜 수사관, 예. 최재현 검사팀에 검사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재혁 부장검사, 그다음에 이희동 차장검사 이런 예. 사람들은 검사 동일체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최선영 수사관 등이 검사 동일체에 껌딱지장 붙어 있는데 네. 같이 수사를 했고 그래서 증거가 인멸되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공동 책임이 물론 검사들 책임 검사가 수사를 책임을 많이 지겠지만 예. 최선영 수사관도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압수물을 직접 취급했던 사람이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하고 예. 압수계 직원들의 입장이 너무 다른 건데 갑을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예. 여기는 저항도 못했는데 최선영과 이주영과 신지혜가 예. 이게 돈을 사건까지 세가지고 이들도 봤을 거다. 그리고 돈 세고 나서 전성배한테 확인서 받고 나서 이주영 계장이 캐비넷에 넣었다가 그 다음날 갖다 줬다. 예. 라고 주장을 한다면 예. 이들이 못 봤다. 이렇게 같이 김정민 수사관도 나도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싸워볼 수도 있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이 달라버리잖아요. 예. 이들은 이미 먹잇감이 되었어요. 예. 피의자로 당장 입건해버렸잖아요. 이들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르고 최선영, 이주연, 신지의 진술이 일치를 하니까 얘네들 말이 맞다. 예. 그리고 검사가 보증을 서줬잖아요. 그러니 이 대검 감찰 3과에서 조사 나오긴 했는데 조사도 안 나오고 바로 입건해버렸잖아요. 피의자로. 그럼 수사팀 내부의 어떤 이제 구조적인 뭐 권력 구도 이거 자체가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법사위 상황만을 봤을 때는 최선영 수사관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또 이제 주장을 하시니까 저는 그러면 이 뭐랄까 한편에 이게 검찰 전체가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압수계는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고 수사계는 우리는 압수계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압수계나 수사계에서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상부에 있는 이제 검사들은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은 어느 쪽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 백경정님께서는 오랜 수사 경력이 있으시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수사계 쪽에서 분명히 장난을 쳤거나 했을 것이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계신 거고요.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좀 혼란스럽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말씀하신 그 검찰 조직 내의 그런 뭐 알력 관계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실존하는 것들이니까 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압수계 쪽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김정민 네. 수사관 뭐 이쪽에다가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 그러니까 예. 검사를 정점으로 한 이 수사관들이 어떠한 뭐 국민들 앞에 이런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책임을 뒤집어 씌운다고 하면은 저는 김정민 수사관은 진실을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끝까지 말을 안 하거든요. 기억이 안 난다고만 할 네,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예. 굉장히 좀 의도적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도 거의 뭐 마치 그날의 기억만 일부러 삭제한 것 같이 거의 로봇처럼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고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도 지금 뭐 법무부 차원에서의 뭐 감찰이 얼마나 강도 높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전 결국은 이 관봉권 TG 사건도 이건 수사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근데 당연히 그 수사는 검찰이 할 수가 없죠. 이건 뭐 특검이 됐든 아니면 뭐 공수처가 됐든 외부의 수사기관에 의한 이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전 이거는 전 밝힐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 제가 뭐 수사를 직접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거 그렇게 당사자가 많은 사건도 아니고 진술 다 받고 또 예를 들어 그 휴대전화라든지 디지털 증거 다 압수수색 들어가서 싹 다 분석하고 진실을 파헤쳐 들어가면은 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이 정도의 진실도 못 밝힌다? 뭐 더 어려운 사건들도 많이 밝히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수사기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뭐 특검 형태가 됐든 공수처가 됐든 전 강제수사만 좀 제대로 들어가면 전 진실 밝힐 수 있다고 보고 제 결론은 저는 최재형 검사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래요? 제 개인적인 그래요? 제 경험은. 그래서 네. 저는 최재형 검사나 말씀하신 대로 검사의 관여가 없이는 이건 굉장히 하기 힘든 사건이다. 아까 우리가 그 마약 밀수 사건도 윤석열, 김건희 정도의 권력이 아니고서는 그 모든 기관을 다
짜 누른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하는 건데 전 이 관본권 띠지로만 좁혀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거는 최재형 검사급에서도 과연 했을까 싶어요. 그 위로 가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건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뭐 누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소위 말해 연기를 하고 있느냐 저 이렇게 접근해서는 좀 어렵다고 보고 예. 저는 분명한 것은 김정민 수사관은 그 띠지를 최종적으로 만졌을 가능성 매우 높고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이런 그 소위 말해 굉장히 소극적인 그 방어 태세를 보이는 부분은 저는 굉장한 의심을 낳고 있는 상황 아니냐. 전 그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사실 백경정님 모시고 이제 앞에서 마약 게이트도 얘기했지만 이 띠지 분실 사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인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누군가 배우가 있거나 그 위에 또 상선이 있을 것이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도 수사계 압수계 이런 수사관 단위만 볼 게 아니라 그 위에 검사도 봐야 되고 그 위에 검사 위에 또 다른 인물을 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게 좀 궁금한 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떤 압수물이 들어오거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 들어왔으면 네.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법사위에서 뭐 진술 나온 거 들어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개판이잖아요. 이게 왜 다 말이 바뀌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가 없고서는 이럴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다들 하실 텐데 이 뭐 의도가 아니 있는 근데 저는 요 말씀 드릴게요. 예. 이게 분실이냐 고의 은폐냐 그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의 은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분실을 했으면 이렇게 대처 안 하죠. 그렇겠죠? 아니, 분실을 했으면 당연히 보고가 들어가고 아니,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말 그대로 그 분실 자체도 문제이기 때문에 내부 감찰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절차대로 밟았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분실로 보지 않는 이유는 그 관련자들의 사후 반응을 예. 보면 이거는 고의 은폐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고의 은폐라고 한다면은 수사관들 선에서 고의로 은폐할 동기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은폐에서 뭐 그분들한테 이익이 있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최재형 검사 윗선으로 보면 은폐할 동기가 차고도 넘치죠. 왜냐면 이제 윤석열에게 충성하거나 이 검찰 라인들이 하나의 힘을 형성한다면은 그 관본권에 대해서는 없앨 동기가 차고도 넘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자꾸 수사관 쪽으로 우리가 그 포커스를 놔가지고 누가 진실이냐 이거 우리가 밝힐 수가 없어요. 저는 오히려 몸통을 찾고 이 범행에 동기가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저는 강제 수사를 들어가면 전 이 부분을 좀 밝힐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분실로 보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 사후의 처신들이 이거 분실이면 이렇게 처리 안 하죠. 누가 이렇게 처리합니까?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신 변호사님 의견에 100% 동의를 합니다. 이게 검찰이 막장 드라마를 짜놓은 각본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숲을 못 보고 있는데 예. 검찰이 제시한 키워드가 두 개예요. 간복고 띠지 분실하고 예. 원형 보존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원형 보존을 잠깐 설명을 하면 예. 24년 12월 17일 날 압수를 했죠. 예. 18일 날 압수계 직원들한테 전달했다고 그럽니다. 이걸 영치한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25년 1월 8일 날 간봉권 띠지와 비닐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원형 보존 왜 안 했니? 예. 근데 그 원형 보존에 대해서 이 한국은행 간봉권 띠지와 비닐이 없어져서 이게 원형 보존이 안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압수물 제4조에 나와 있는 압수물 규칙 제4조에 나와 있는 원형 보존만 그 단어만 적시를 해서 남경민이 인식한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아는 원형 보존은 계좌이체 안 하고 네. 금고에 현금 보관하는 거다. 예. 근데 검찰이 만들어 놓은 네, 막장 드라마 네. 판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원형 보존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실무에서는 이미 사장되었어요. 원형 보존의 의미는 뭐냐면 예. 부패나 변질되거나 위험한 물건들을 예.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기 어려울 때 예. 환가 처분을 하거나 예. 환가 처분하면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예. 그다음에 뭐 화재 현장에 방화 현장에 휘발유나 신나는 위험하잖아요. 예. 이런 것은 법정에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겠죠. 네. 폐기 처분하면 폐기 조서와 폐기 조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그 법정에서 증거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원형 보존을 지시를 하는 건데 네. 한국은행 간봉권 띠지하고 비닐이 원형이 성질이 변경됩니까? 변경 안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김정민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위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예. 제 판단입니다만은 아니 24년 12월 18일 날 그 현금을 받고 1억 6,500이잖아요. 예. 관봉권하고 띠지가 없었으면 없었던 대로
예, 기억을 해야죠. 1억 6,500이잖아요. 예. 1월 9일 한 20일 정도 지나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 검사가 질책을 했는데 기억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죠. 그걸 저는 남경민 수사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예. 최선영 수사관은 조작된 막장 드라마의 각본을 예.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나는 저는 이제 최선영 수사관이나 이주연 예. 수사관이 이렇게 위증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 특수직무유기이죠. 기초 수사도 안 하고 예. 증거를 소홀히 다루고 기초 수사는 압수물을 가지고 왔을 때 비닐하고 예. 관봉고 띠지하고 그다음에 그 관련 그 인사청탁 자료 사람들 다 나와 있잖아요. 이력서 자기가 썼을 거 아닙니까? 네네. 누구 손을 거쳐서 건진한테 왔다면 지문 다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그 대검에 연락해가지고 감정물 들어왔으니까 네. 감정해달라 그러면 대검 과학수사팀이 나와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사진 찍고 분석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보내줍니다. 예. 근데 검사들 대검에 바쁘다고 그러면 경찰 잘 시켜요. 서울청에 과학수사팀 얘기하면 바로 가가지고 예. 엄청 친절하게 경찰관들이 해가지고 사진 찍고 지문 따고 DNA까지 다 채취해가지고 보내주죠. 예. DNA는 검찰 대검에서 보관하고 있고 지문은 경찰청에 예.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니까 인적사항은 경찰이 특정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이 기본적인 수사는 경찰의 지문을 특정하기 위해서 의뢰를 안 했다. 기초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막장 드라마까지 만들었다고 제가 판단을 하는 이유가 예. 지금 이 내용이 건진이 옆에서 사건과에서 돈 세고 있는데 확인서 쓰는 거 보셨습니까? 확인서가 사진은 나와 있죠. 예, 노트 한 장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현금 5만 원권 3,300매 확인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 피압수자한테 확인서를 주거나 어떤 증명서를 줄 때는 반드시 수사 기록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다. 예. 수사 기록에 원본이 있고 사본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수사 기록에는 압수조서, 압수 목록이 있잖아요. 예. 압수 목록에 그걸 네. 사본해가지고 밑에 확인하는 서명하는 난이 있거든요. 예, 예. 반드시 그걸 줘야지. 그 압수 목록을 보면 1번 휴대폰 하나, 삼성, 갤럭시 그다음에 2번 등등 해가지고 3번, 4번, 5번 이거는 각자 압수해야 돼요. 예. 한국은행 감봉권 비닐로 포장된 거 하나 하고 신한은행 띠지로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고무줄로 묶인 돈. 왜냐하면 이거 언제 받았을지 모르잖아요. 성질을 네네. 다 달리하고 네네. 날짜도 달리하기 때문에 예. 압수를 이렇게 하면 압수 목록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확인해 줬다고 그대로 줘야지 돈까지 예. 포함해서 예. 노트 이렇게 한 장 찢어가지고 거기다 확인서를 5만 원, 3,300매 확인했다고 써주는 거예요. 이게 문방구에서 돈 계산하다가 500원 부족해가지고 예. 나중에 갖다 주겠다고 각서 쓴 거예요. 이런 수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했다라는 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그럼 건진이나 건진 이외의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 수사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방법이 네, 있죠. 저도 여기다가 하나만 제가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지금 특수직무유기로 다 입건해서 수사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은. 특수직무유기로. 네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건진에 관련된 사건, 건진이 누굽니까? 가장 권력의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이건 검사들이 몰랐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관봉권 띠지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 핵심 수사 인물의 핵심 증거가 지금 사라진 건데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그 부산에서 그 테러를 당하셨을 때 그때 경찰에서 물청소를 해서 다 그거 없애버렸거든요. 그때 당시에 증거 자체를.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그 원형 보존이 아니라 그 사건 현장을 보존을 해서 사실은 수사 증거로 다 써야 되는데 그때 그냥 물청소해서 그냥 없애버렸거든요.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그 실수로 물 뿌렸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선거에 개입한 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봉권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야당의 대표가 테러를 당한 것만큼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권력형 게이트 비리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수로 물 뿌렸다? 이거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를 누가 믿겠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땐 건진이 관련된 사건, 그리고 관봉권 띠지라는 거는 가장 자금을 추적하기에 핵심 증거인데 이걸 네. 없애버렸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JTBC 제보를 통해 가지고 누가 찍어놓은 사진이 외부에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이거는 의도를 가지고 없앴다라고 볼
그 상황들은 지금 좀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니냐 예.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장 네. 또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 이게 지금 건진이 2018년도 사건 범죄 사실을 하고 그 압수 영장에 보면 어떤 물건들을 압수하겠다 적시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2022년도 돈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예. 이 범죄와 관계없다고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검찰청이 와가지고 즉시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압수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 퉁쳐가지고. 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 이게 이제 검찰은 항상 어떤 일을 도모할 때 바로 막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방책을 구성을 해 놓더라고요. 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만약에 기소가 됐을 때 예. 건진이나 아니면 상대방 공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돈을 줬던 사람이라든지 네. 같이 재판받는 사람들 중에서 피고인 측에서 변호사나 예. 이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예. 2022년도 관본권이었는데 예. 돈이 다 퉁쳐져 가지고 고무줄 다 묶여 가지고 3,300매 이거 증거 오염됐다. 운영 보존 안 됐다. 그래서 제가 예. 운영 보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예. 나중에 이것을 증거로 사용 못하게 해가지고 건진을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무죄 판결을 이렇게 재판에 패소할 결심 예. 이런 거죠. 막장 드라마를 예. 연출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뭐 특별히 이제 그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만 했지 딱히 뭐 지금 수사를 받거나 강제 수사로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 지금 당장 잡아서 수사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검찰에서 지금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예.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했던 게 관공서 CCTV는 네. 2달 정도면 다 삭제가 됩니다. 그럼 이미 다 예. 지나가 버렸네요. 증거인멸이 돼버렸네요. 그거 확인하고 나서 예.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와, 이게 근데 사실은 그 경정님을 모시고 또 우리 변호사님을 모시고 뭔가 명쾌하게 뭔가 실체가 딱 드러나면 좋았을 텐데 다 이게 지금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다루다 보니까 듣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나중에라도 그 우리 백혜련 경정께서 뭐 수사팀에 합류하시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충분히 또 수사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제안들을 혹시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가요? 어떻습니까? 나중에 수사팀 들어가 봐라. 수사팀 들어가면 우리 백경정님이 잘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마약 게이트 수사 진행하기가 지금 시간이 좀 걸리면 예. 간복권 사건을 저한테 맡겨주시면 어려운 사건 아닙니다. 물론 그 실체에 접근해서 국정농단에 했던 그 내용들까지 들여다보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예. 이 기초 수사를 안 한 부분들에 대해서 네. 이런 게 있죠. 이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네. 내가 처벌하는 법이 있었던 걸 내가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찰이나 경찰관이 그건 인정 안 해줍니다. 예. 기초 수사는 그 김정민 수사관이 얘기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몸에 배운 대로 기초적으로 해야 되는 기계적으로 해야 되는 수사가 그 지문이나 DNA 채취하는 거하고 한국은행 감봉권 예. 그 추적해서 신한은행도 그 돈을 분출했던 그 직원의 막도장이 찍힌단 말이에요. 예. 그것도 추적하면 충분히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예. 더군다나 네. 이 은행 본점으로 가든 지점으로 가든 돈을 현금을 분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 계좌 있는 돈을 인출하거나 예. 안 그러면 수표를 가져가서 교환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출을 받아도 계좌로 입금시키기 때문에 계좌 있는 예. 돈을 분출하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2천만 원 이상 인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팝업창이 뜹니다. 은행원들이 입력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예. 그러면 FIB로 가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예. 그래서 현금이 지금 2천만 원으로 제가 예전에 수사할 때는 2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2천만 원 이상 현금이 인출이 되면 기재를 해야 되고 왜 사용 목적이 뭔지까지 기재를 해야 돼요. 예. 뭐 돈 찾아간 사람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지만 예. 관본권 한국은행 관본권 같은 건 특이하잖아요. 예. 그 은행 직원 같으면 현금 부출해 줄 때 예. 한국은행 담당자? 관본권의 네. 담당자가 기재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것은
쉽게 추적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때만 그거 수사하는 걸 몰랐다. 그런 수사 기법이 있는 걸 몰랐다. 이렇게 동네 바보 흉내를 내잖아요. 예.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수직무유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예. 내가 몰랐다. 그래 나 하긴 했다. 네. 한국은행에 공문 보내가지고 추적 단서가 있는지 물어는 봤다. 예. 그러면 최소한 수사는 했다. 이게 직무유기는 아닌 거 아니냐. 일은 잘못 처리했지만.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렇게 형편없는 수사를 하고 조작된 수사를 해놓고 자부심까지 느껴버리잖아요. 이게 검찰의 민낯 아닙니까? 예, 참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나중에 또 우리 그 진실을 규명하는데 우리 백경정님이 또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오늘이고요. 저희 뭐 그 두 분이 굉장히 또 진지한 분위기로 임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 비즈니스를 할 건 또 해야 됩니다. 저희 소중한 친구 소개를 또 해드려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추석 연휴였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가족 지인분들 만나시면서 오늘 그 입고 온 의상은 어디 거냐 이제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이제 야시장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늘 이제 그 고민하시는 우리 이오지오의 후속 패션 제안 저희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팔 16수 티셔츠인데요. 고급 장섬유를 이용한 스페셜 티셔츠입니다. 부드럽고 변형적은 원단 그대로 고급 장섬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가 35,900원이지만 25,900원에 저희가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벌을 구입을 하시면 저희가 양말 한 켤레도 드리는 서비스도 드리고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정치 야시장이라고 기입을 해주시면 저희가 양말 한 켤레도 서비스로 드리니까요. 설명글 상단 링크 꼭 확인해 보시고 우선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정은 지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색깔이 노란색이 새로 나왔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로 가셔가지고 짱짱한 목이 안 늘어나는 티셔츠도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전에 많이 구매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아마 이후에 또 날씨가 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하니까 6가지의 색깔이 있으니까 고급 장섬유 이오지오 티셔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